고맙습니다. 바뀌었다고. 아니야, 저기야. 안녕하세요. 뭐라도 좀 들어야겠다. 진짜 이거 좀 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GV 전문인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눈빨 제작사인 명필름 영화학교 서정일 교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눈빨이라는 영화는 저희 학교가 처음으로 만든 영화고요. 그래서 우리 조재민 감독도 이 영화를 처음 데뷔하신 첫 영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진영 배우도 이 영화로 주연으로 첫 데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좀 기부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처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재민 감독. 영화하고 상관없더라도 첫사랑. 지금은 뭐 몇 살에 했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몇 살에 첫사랑? 네. 고등학교 때. 인식이 나이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재민 감독이 미남이지 않나요? 네. 그죠? 물론, 진영 배우가 워낙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어서 많이 묻혀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잘생겼어요. 훤칠하고. 그래서, 영화도 아주 매끈하게 나온 것 같다. 자평하고 싶은데요. 이어서 우리 진영 배우는 처음 하면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데뷔, 이번 영화도 그렇고, 기존의 직업도 그렇고, 네. 데뷔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가 박진영 배우, 진영 배우 아이돌, 사실 아이돌 스타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 굉장히 고생한다는 정도 얘기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하드한 트레이닝 속에서 이제 데뷔를 하고 첫 데뷔하는 것을 뭐 어떻게 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아이돌 뭐랄까요 이거 죄송해요. 제가 아이돌 전문이 아니라서 갓세븐이라고 하는 이렇게 멋진 이 보이밴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룹이요. 네, 그룹에서 데뷔를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눈빨 VIP 시사를 할 때 대기실에서 진영 배우가 잠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 이 진영 배우가 되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큰 무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과 노래와 여러 가지 기술을 이렇게 거침없이 보여준 그런 멋진 가수인데 영화를 한다고 그렇게 떨릴까 싶은데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보니까 되게 진지한 배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빨에 출연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 같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들이 좋은 우리 굉장히 뭐랄까요 앞으로 전도 유망한 배우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 진영 배우라 많은 시나리오도 들어왔고 그런 제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독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필름 영화학교는 저희들 막 시작한 영화 학교이자 프로덕션이고요. 그래서 조재민 감독도 신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눈빨을 선택해서 출연하게 된 그런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막 연기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작품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그럴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이 들지만 뭔가 대본을 봤을 때 그냥
집중해서 읽게 되는 대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대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눈발을 볼 때는 너무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감독님 만나기 전까지 너무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 눈발 그 대본 때문에. 근데 그런 뭐랄까 저를 너무 몰입하게 해줬던 그런 느낌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뭔가 눈발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민식이라는 친구가 뭔가 분명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사를 했고 거기서 낯선 공간에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그냥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가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촌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보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그런 서울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큰 거에 대한 압도된 느낌 때문에 항상 주눅 들어있고 뭔가 항상 땅만 쳐다보게 되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근데 그게 민식이가 그러니까 대본을 볼 때 민식이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된다. 분명 그 후반에 나오는 스토리 자체는 뭔가 분명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지만 그 시작점에서는 제가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좀 되게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운명처럼 잘 맞아떨어졌던 게, 감독님도 데뷔작이시라고 하고 제가 만약 이걸 하게 돼서 나오게 된다면 저한테도 데뷔작이고, 뭔가 그리고 2016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또 촬영할 것 같고, 뭔가 하나하나가 뭔가 내가 이 영화를 하게 만들게끔 만들어지는 뭔가 쓰여진 각본처럼, 그래서 뭔가 마음이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명적인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감사하게도 영화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오늘 자리까지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영화 저희들이 큰 규모의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할 때 최근에 큰 영화들 중심으로 영화들이 이렇게 그래서 물론 굉장히 훌륭한 영화들이 많지만 자꾸 우리가 좀 봐야 할 영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싶은 것이고, 그거의 첫 작품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진영 배우가 출연하게 된 눈발이고, 이 눈발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망들이 좀 잘 전달됐으면 참 좋았겠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영 배우, 또 이제 오늘은 애석하게 참석 못했지만 이 지우 두 젊고 이 신예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좀 어떤 어려움들 잘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갔다. 굉장히 다행스럽고, 저는 학교의 또 책임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진영 배우를 처음 봤을 때 감독님도 이제 처음에 눈발을 쓸 때 민식에 대한 어떤 이제 그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박진영 배우, 그러니까 진영 배우를 소개받았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좀 감독에 좀 이렇게 채통을 시켜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저도 역시 우리 조재민 감독이 여러 정보망이 있었고 굉장히 미난하게 준비를 해왔던 감독이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를 알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송하지만 팬 여러분들한테 저는 아이돌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저희 학교에서 처음 뵀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날 때 얘기를 좀 우리 조재민 감독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재작년 가을쯤에요. 처음에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너무 좋았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였던 민식의 성격과 닮은 부분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민식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면서 느꼈고요. 제가 어릴 때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외모는 좀 다른데 그런 성격 측면에서 많이 비슷했던 것 같고, 저도 고1 때 이제 도시로 전학을 갔거든요. 혼자 이제 하숙을 했어요. 조금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어서 뭐 사실 놀고 싶어서 나간 건데요. 고성이라는 곳에서 창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아예 이제 하숙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닮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중학교 때 서울에 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고, 그런 정서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민 없이 꼭 같이 하고 싶었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하는 영화들도 진영 군과 되게 잘 맞는 캐릭터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지금은 조금만 더 나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볼 때는 참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그 진영 배우는 이제 눈발로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 받으면서 다른 많은 감독님들이 이제 눈독을 들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조재민 감독님이 다음 시나리오 굉장히 잘 쓰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뭐 또 냉정하잖아요.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 뭐 의리 뭐 이런 거 있으리라고 보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 이제 우리 진영 배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재미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도 지금 우리 감독님 고향도 고성, 그래서 좀 더 큰 곳으로 창원으로 옮겼는데,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그 우리 진영 배우도 고향이 경남 쪽이고 알고 있는데, 네, 미안합니다. 근데 벚꽃이 유명한, 그죠? 맞나요? 네. 네.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데 자기 고향 뭐 어디 근처잖아요. 그래도 근데 되게 익숙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사투리가 나올 듯 한데 전혀 전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이 사투리 잘 못 고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 전문 그 가수, 이렇게 엔터테이너로서의 그런 수련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휘발된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 언뜻 너무 저 고향색을 좀 안 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성격을 보니까 그 배우들 젊은 또 여러 이제 물론 막 때리고 나쁜 친구들이지만 극 중에서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보면서 허물없이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소탈한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투리 쓰면도 사투리 못 쓰는 역을 또 해야 되는, 많지 않은 케이스 같아요. 그런 게. 그래도 참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묻고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좀 넘길게요. 궁금하신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읽을 때 배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를 잘 감독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을 했는데도 납득이 안 가면 좀 바꿔달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케이스가 있는데, 진영 배우는 이제 이 눈발을 보면서 너무 완벽하다. 감독을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고, 이게 하고 싶다는데, 이 대목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민식의 어떤 태도들, 그런 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시간만 나면 묻고 싶다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도 뭐 너무 바쁘신 분이고 만날 때는 자꾸 잊어버려 또. 오늘 이 GV 준비하면서 반드시 묻겠다 내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나리오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 감독님이 무섭게 시켰으니까 했지만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대목. 지금은 너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연기를 했어야 하니까 뭔가 계속 분석을 하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맞는 거구나 해서 뭔가 조립하는 것 같이 다 맞아 떨어져 갔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의문이 있었어요. 민식이가 뭔가 지금은 뭔가 이해되지만, 민식이가 수원에서 분명 자기가 영화 보셨죠? 네. 깜짝 놀랐네. 네. 봤죠? 네,
분명 자기가 뭔가 일을 저지르진 않았어도 거기에 휘말렸다는 거는 분명 그 무리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주를 건드리는 거에 있어서 분명 예주를 지키기 위해서 성질도 부리고 나중에는 뭐 그렇게도 하는데 왜 초반에 그 강한 친구들한테 그 자기의 그런 싫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건가에 대해서 그게 의문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독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민식 캐릭터에 대해서요? 실제로 제가 결국엔 자전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던 영화인데요. 고성이라는 곳이 되게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공간이고, 거기서 우리는 항상 방관자가 되는 시점이 많았거든요, 실제로도. 그리고 사건들은 많은데 그게 해소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열어놓고 표현을 하고 싶었고, 다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민식 입장, 뭐 예주 입장에서 다 정리를 하기가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 구성과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런 어떤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고민을 하고 갈팡질팡하고 끝내 방관자로 남는 어떤 친구들을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캐릭터 같아요. 민식이. 그래서 최근에 눈발이 개봉되고 기자님들이나 혹은 이제 우리 관객분들 이제 질문도 그런 게 있었다고 보이는데,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는 가지만 싫어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사실 우리 조재민 감독님이 이 눈빠지한 시나리오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이제 앞에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뽑을 때 굉장히 만장일치로 뽑았거든요, 저희 심사위원들이. 근데 뽑을 때 흔히들 이제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말로 제가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였구나, 이게 이런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뽑힌 다음에 어떤 얘기에서 시작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손 내밀었다가 결국 손 잡아주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 지금 본인의 얘기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촘촘히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잘 나와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영화를 하다 보면 이제 편집을 통해서 몇 분 아쉽 부분이 뭐랄까 삭제되면서 관객들에게는 약간 좀 불친절하게 느껴진 부분이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저의 질문, 뭐 관객을 대변해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민식이 우리 진영 배우 이렇게 멋있는 친구가 거기서 볼 때 거기서 그 나쁜 장면을 보고 덤벼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이 얼굴에 어울리는데 거기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바로 붙는 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뭐 한 5번씩 보신 분 계시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의 그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는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당한 예주도 예주지만 정말 손 내밀어서 결국 해야 되는 그런 그 소년 성장기의 그 엄청난 큰 아픔이고, 결국은 예주가 죽었냐 뭐 엔딩에 대한 그런 얘기도 이제 질문하실 텐데, 정말 그 친구가 죽어서 없어진 것보다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게 더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때문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촘촘히 참 잘 배어있는 시나리오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아쉽게도 잘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왜 도대체 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의협심 강하고 바른 청년이 소년이 거기 덤벼들지를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 모르신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어떤 적이 사실 짧게 나오긴 하는데, 휴대폰 기사랑 카톡 등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떻게든 연루가 된 거예요, 어떤 사건에. 흔히 청소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된 친구로서 어떤 상처를 안고 온 상태인데, 그게 또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떤 용기는 판단해야 될 시점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어떤
성장기의 친구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정서를 좀 가미를 했고요. 저는 이런 적이 많아요. 내가 아는 체 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분명히 내가 뛰어들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뒷걸음질을 칠 때가 저희들 다 있지 않나요? 너무 오랜만에, 옛날에 친했던 사람인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자주 있거든요. 그런 어떤 감정, 반대되는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누구나 다 무의식 중에 그런 감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에서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야 될 상황에서 자기 나서기도 하는 어떤 이런 감정들을, 좀 불규칙한 감정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요. 민식도 어쨌든 그 과거의 어떤 기억들, 아픈 상처들이 있는 친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곳에서 오래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건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어떤 당혹감 내지 어떤 자신 없음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조재민 감독님은 한예종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학교에서 저희 학교 들어오기 전에, 아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학위를 수집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 딸려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얘기는 안 하는데 졸업장은 다 있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또 전공했었고, 그리고 또 영화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또 한예종이라는 또 전문학교에 가서 또 선생님 되게 중요한데, 또 우리 유명하신 이창동 감독님, 한국 리얼리즘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이창동 감독님의 거기서 굉장히 엄격하게 시나리오 또 수업을 받아서 눈발 여러분들이 언제 구하실 수 있으면 영화도 보셨지만 한번 우리 진영 군이 처음 받았을 때 왜 이렇게 빠져들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경험하시게 한번 시나리오를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지금 얘기했던 촘촘한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편집 때 혹은 또 촬영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이게 표현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다음 두 번째 영화 때는 정말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어떤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 대신해서 하나 하고 제 개인적인 궁금함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답답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대부분 다 이제 진영군한테 쏟아지리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네. 감독님한테 관심 있어서 오신 분 두 분 정도 계시죠? 농담이고. 자, 그래서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거침없이 궁금했던 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왼쪽에 계십니다. 저는 지금은, 오늘은 안 오셨는데, 눈발을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이 진영 배우님이랑 지우 배우님인데, 만약에 혹시 서로 역할을 바꿔서 연기한다면, 진영 배우님이 예주 역할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좀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을까, 이런 걸 궁금했어요. 만약에. 여자인 부분이 힘들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뭐랄까,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식이도 거의 대사가 없는데 지우 씨도 거의 없어요. 뭔가 계속 그냥 표정과 감정과 그걸로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민식이는 예주랑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이 없어도 예주랑 있을 때는 민식이가 대사가 많은데, 그럴 때 보면 제가 느꼈을 때 연기는 받아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거든요. 주는 거는 그냥 주기만 하면 되지만 받는 거는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 리액션이라는 게 참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우 씨가 저랑 연기를 할 때 제가 잘 아직 못하는데 그걸 다 요령 있게 다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누구나 예상하셨듯이 뭔가 사건을 당하는 그 장면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랄까, 이게 아무리 연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매우 힘들지 않을까. 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예상 못했겠지만 앞으로 진영 배우가 많은 이제 캐릭터를 소화할 거잖아요. 보면은 뭐 제가 기억나는 영화 중엔 What Women Want 같은 거, 갑자기 여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고민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등장 안 해도 예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다. 그런 것들이 다음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달라스 것 같아. 바이어스 클럽의 뭐 네. 자이드 레토 같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진영 배우와 그때 이제 우리 조재현 감독님이 안 계셨는데 그때도 제가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고 그때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제가 액션 배우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저는 바로 표 끊습니다 정말. 굉장히 보고 싶은 어떤 배우예요 액션. 그러니까 제가 남자로서 뭐랄까 굉장히 보고 싶은 얼굴, 남자가 보기에 되게 멋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 몸에 또 이렇게 운동신경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액션 영화를 찍으면 참 좋겠구나. 근데 달라스 카우보이 거기 게이 주인공이잖아요. 마약. 근데 이게 어려운 연기인데 이미 그쪽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면 이미 뭐. 근데 이제 그거 하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보면서 우리 진영 배우가 이렇게 자기 느낌 같은 거를 책에 계속 쓴다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책 보면서. 네. 요즘 그런 책도 잘 안 보는데 책 보면서 자기의 느낌을 계속 적으면서 책을 좀 소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굉장히 좀 뭐랄까 난이도 있는 그런 연기자 캐릭터 그런 것도 충분히 잘 소화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주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됐던 것 같아요. 구성이.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뒤에 질문이. 그 이후에 네. 예주가 되게 불행해졌잖아요. 네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4개치가 됐는지 그 넘어간. 그것까지는 결국엔 성 안에서 또 다른 일적인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건강한 주인과 마주하잖아요, 단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뒤에 뒤늦게 온 민식이가 구해주지 못한 것도 있고 그 공간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가지 못한 갇히게 된 예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그럼 민식이도 그걸 깨지 못한 건가요? 그쵸, 마지막에 깨지 못하는 거죠. 그 전에는 둘만의 시간에서는 가능했는데. 네. 차례대로 이쪽 사이드 쪽에 가운데 분. 영화 속에서 염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뭐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굳이 염소를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 맨 마지막 즈음에 염소를 풀어주는 거하고 그리고 눈발이 흩날리는 게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염소가 원래 좀 산짐승이거든요. 원래는 산에서 풀어서 키우고 우리 강아지나 뭐 이런 펫들은 사람 손을 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염소는 길러지는 그 예주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과 좀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좀 이렇게 위험들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커나가는 그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인물들과 좀 맞닿아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풀어주는 것도 이제 민식이가 뭔가를 해방해주고 싶은, 예주는 지금 없지만 예주와 어떤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짐승들에게 본인이 해방구가 되어주는 역할을 꿈 얘기도 하잖아요. 염소 꿈을 꿨다, 뭐 염소가 갇혀있다, 어쩐다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이제 민식이가 그것도 회상을 했던 것 같아요. 소감부 가서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그 주인도 없는 건강원에 가서 이 염소를 풀어주는 과정이 4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저 하나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어제 인터뷰 기자님들이랑 하면서 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게 그 영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민식이한테 아버지로서 사실 기본을 따진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릇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윤리 시간 때 배우던 그런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고성 안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행동들을 염소라는 게 제물로 혹시 그런 그러니까 누군가가 염소가 종교적으로 제물로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제물을 바쳐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건가에 대해서 기자님 한번 물어보셨는데 저도 조금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그 숫 염소가 그 오드라고 해서 그리스 시대 때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가져온 것도 있는데 고성 가면은 산에 막 돌아다니는 염소들 있거든요. 새끼 염소들. 뭐 어미랑 같이 다니는 애도 있고, 뭐 길 잃은 애도 있고. 그런 길 잃은 염소가 결국은 이런 답답한 성에서 받쳐진 성에서 제물이 돼가는 과정, 그리고 혼자 길을 잃고 성을 뛰쳐나가는 큰 어떤 줄거리에서 그런 제물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희생양 그 상징은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 그 사실 민식이가 그 처벌을 안 받은 것 같지만요. 저는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또 가슴 아팠던 장면 하나가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커다란 짓 하는 게 있어요, 민식이가. 그거는 정말 예주에 대한 어떤 그 도움 그런 진정 그 뭐랄까 선심 그런 게 아니면 근데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죠.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목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그 여기 이제 그 교회 혹시 이제 그 아버님이나 혹은 그 목사님 계실 그 아버님이 그거나 이제 친척 중에 그런 어떤 구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세상 이체는 이제 종교 양면처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억눌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하나 이제 그 종교의 그 원리 내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지금 건드린 거잖아요, 영화에서. 뭐냐면 헌금을 훔친다고. 이거는 장면에서 되게 큰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슬쩍 넘어간 것 같지만 저는 민식이는 그때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터지고 아마도 어디 가서 숲에 가서 울었을 거예요. 정말 그 용서와 회환과 여러 가지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만큼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독해가 되면 참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 질문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네, 맨 뒤쪽에. 네, 뒤에 돌아보신 분. 예, 예.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예주를 향한 민식이의 감정은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진영 배우님께서 연기할 때도 어떤 감정으로 연기했는지 궁금하고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식이는 이제 주일 성수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목사셔가지고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주를 정말 어떤 감정인지 또 기영도 사실 뭔가 풋풋함이라서 누가 보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자기가 생각해도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정으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사랑이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 사랑을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뭔가 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연기를 하면서 느꼈어요. 네. 초반부에는 사실 뭐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후반부에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왔다가는. 그렇게 큰 사랑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죠. 그 감독님은 그러면 어떻게 쓰셨으니까? 저는 이제 교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민에서 교감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연민은 누구나 다 동정하고 불쌍해하면은 그 감정이 생기지만 교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었고, 교감의 완성 단계에 가지 못해서 본인이 또 연민으로 빠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더 큰 고통들을 같이 겪게 되는, 우리가 연애에서도 항상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 영화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앞에 잘 못 들었는데요. 아, 그 민식이가 진짜로 그 신앙적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 그런 그 사실 제가 부모님이 엄청 가톨릭 독실한 분이신데 두 분 다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뇌가 됐는지 제가 신부님이 되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할 정도로 그것도 폭력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성당을 가야 돼. 안 가면 저는 맞았어요. 그 정도로 그런 트라우마들이 이 영화에 많이 포함됐고, 물론 성당에서 교회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지금 그리고 고등학교 때 창원으로 가면서 아예 안 갔어요. 그리고 성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 때 쌓인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신앙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네. 내려오면서 할게요. 제가 기억하고. 네. 네, 저는 민식이 캐릭터가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조금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하나를 배워간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어떤 실력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슬럼프가 있은 후에는 그게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지, 힘든 일이 하나 있으면 하나를 배워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뭔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 민식이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를 또 배워가는 계기가 됐지 않나. 그래서 친구에 대한 우정도 배운 것 같고, 연민도 배운 것 같고, 그냥 이게 맞는 행동인가 틀린 행동인가에 대한 판단력도 조금은 생겼을 것 같고요. 네,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그 후로 되게 성숙해졌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전 민식이가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거기 체크무늬 분하고 중앙으로 갈게요. 그거 부분. 네. 저는 가벼운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민식이가 예주 집에 데려다 줄 때 예주 데려다 주고 손을 놓고 민식이가 그 예주를 잡았던 손을 자기 옷에 이렇게 땄거든요. 그게 배우님의 그냥 원래 습관인지 아니면 그 민식이의 예주를 처음에 그냥 대한 그런 상황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진 사명 3인방 정말 사투리가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고성 네이티브이신 감독님이 세세한 대사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그런 리얼기적인 애드립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부산 친구들인데요. 그 대사대로 하긴 했는데 그 사이사이 본인들끼리 뭐 애드립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좀 질문하신 분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반갑네요. 그 가능한 저희는 모든 배우가 다 실제 그 사시는 분들,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사투리에 좀 예민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좀 더 실제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자. 그게 이 영화가 지향해야 될 어떤 리얼리티다라고 했던 것 같고, 그 손 닦는 거는 실제 시나리오에 있어요. 그 닦는데 이제 너무 떨리면 손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손에 땀을 닦는 어떤 인식의 소심함, 그런 걸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역으로 질문하는데 몇 번 보셨나요? 실례지만 영화를. 2번 보셨군요. 저는 이 영화를 한 13번 정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그거를. 아, 그 예리한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걸 정확히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촬영할 때 진영아 이거 손 닦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했는데 우리 관객분들이 그런 수용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것에 어떤 의미망들을 스스로 하면 굉장히 보람되죠. 그죠? 보람되죠. 아니 아까 예주 하시는데 예주가 자기 이름 얘기할 때랑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자, 다음 질문.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몇 분만 받고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글쎄, 가운데 너무 안 들어갔네요. 저희가 아까 저쪽 예. 아니요. 예. 죄송해요. 우선 바로 내려올게요. 제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전에 무대에 있면서 감독님께서 구제역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성에 이제 불어닥칠 변화를 암시하는 거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영화 결말 부분을 보면 고성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마 스토리를 구상하셨을 때 이렇게 연출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일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딘지 여쭤보셔서. 구제역은 실제 시나리오도 있고 저희가 촬영본에도 구제역 때문에 이 축사가 엉망이 된 장면들이 있고 불신이나 이런 게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결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식이가 이제 그 사건을 겪고 그 축사 앞에 지나가다가 아수라장이 되는 소도 막 한 마리밖에 안 남아있고 다 죽어 있고 그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큰 것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결말이 지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또 다른 매체로 다시 실어서 완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연출 이렇게 하셔야만 예. 하겠다. 이제 인식과 예주가 공경에 처하는 신들이 있거든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장애물로 뭔가 다가오는 장면들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주고받고 어떻게 좀 더 친해지고 같은 거를 제가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시나리오 때도 힘들었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걸 제가 안 해봤던 장르라서요. 사실 이런 어떤 드라마, 성장 드라마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고 잘 구사하고 싶었고 신경 썼던 부분이에요. 네. 2개씩 질문하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지금 많이 못 가니까 다음 분부터는 시간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하나씩만 약속대로 여기 하얀 하고 들어갈게요. 그 영화 후반부에서 그 예주가 안 좋은 일 당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진흙 묻은 신발 신고 이렇게 교회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인식이가 학교를 안 왔고요. 근데 예주가 인식이가 안 온 거에 대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답답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교회라는 공간에 인식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 들어간 거고요.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어필을 한 거예요. 예주는 말을 또 안 하지만 실제 영화에서 보시면은 인식이가 있을 때 말고는 말을 안 해요. 친구가 초반에도 말을 전혀 없고요. 뒤에 가서도 말을 안 하는데 자기만 의사 표현을 말 대신 하는 행위, 본인의 감정이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다운돼 있다라는 걸 표현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또 무기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여기 앞에 계신 분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영화 뒷부분에 예주가 교실에서 없어지고 민식이가 예주 자리를 보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냥 이렇게 원망스러운 표정 그런 거 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이렇게 진흙 묻은 신발로 염소랑 들어갈 때 막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도 막 염소가 매 하면서 들어오는 막 안 돌아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염소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건 저도 속상하네요. 막 찬송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거에 신경을 쓰거든요. 예. 교회 가보시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순간 있잖아요. 집중하고 찬송가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이제 집사는 이제 들이 있는 게 본인이 이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소 영혼소는 정말 놀랍니다. 내려와. 네, 아무튼 소리를 제가 전주 버전에서는 거의 한 번 마지막에 한 번만 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보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할 때는 그 일이 있은 후니까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편집된 것 중에 말해도 되죠. 네, 교실에서 지우 씨를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지우 씨가 저를 보는데 전 피해요. 그런 네, 나중에 다른 매체에서 추가되면 안 하시겠지만 너무 잔인해서 뺐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학교에 안 나왔다라는 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싫고 막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또 잠깐 포커스로 잠깐 나와요. 보면 그렇게 그다지 맑지가 않아요. 흐려요. 비 올 것 같지는 않아도 맑지 않은 하늘을 봤을 때 거기에 또 그 사람이 또 힘든 거예요. 또 거기서 또 편집이 됐는데 제가 의자를 밀치고 확 나가요. 네, 원래 그것까지 있었는데 네, 되게 그냥 너무 짜증나고 막 근데 막 날씨도 우중충하고 이거 뭔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러다가 확 뛰쳐나가는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이 GV를 준비하면서 예상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전 사실 우리 진영군 팬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우리 감독님한테 질문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저희 눈발 영화를 많이 봐주셨고, 되게 애정 있게 계속해서 좋아해 주신 게 티가 나는 게, 감독님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게 저는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릴 건 없고, 시간이 다 됐다고 좀 촉박하다 그러지만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드렸어요? 네.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영군에 대한 질문이죠? 네. 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수원에서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들이 수원에서 너 뭐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릇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캥겨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제일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감독님이 좀 정리를 이렇게 또 아까 짧게 휴대폰 기사로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이 친구가 어떻게든 결국은 그 성폭행 관련된 그 혐의만 있는 거죠. 이 친구가 가담한 건 아니라 연루가 된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식으로 연료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연료가 아,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울리는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해서 친구가 같이 공범하게 해서 전학을 강제로 식으로 고성해 오게 되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하는. 뭐 민식이가 막 같이 가담한 건 아니고요. 네, 방관 맞죠. 근데 방관 안 돼요. 해라 이렇게 한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너무. 네. 여기서는 이제 엮이기 싫어서 이제 친구들의 협박이나 이런 걸 또 본인이.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즘 애들이 그 SNS 같은 거나 다 폭로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 이랑 사건으로 그런 식으로 좀 유출이 된 거를 보고 했다는 생각인데 그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기가 영화에서 좀 복잡하고 해서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연루가 됐다는 거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더 질문하고 계신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늘 뭐 좀 아쉬워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GV가 몇 차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오셔가지고 과감하게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예주와 그 민식이 예주에 대한 어떤 감정이었냐라고 질문 저쪽 끝에서 해주셨는데 전 그 얘기 질문하시니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좀 설득력이 있어요. 사랑을 한다라는 게 감정이 누굴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처럼 한다는 게 그 상대에 대해서 특정한 부위를 굉장히 과장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콩깍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이 멋진 이 진영 배우의 큰 장점, 배우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진지함 이런 것들을 눈발을 통해서 크게 좀 심하게도 과장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라는 걸 오늘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영화에서 우리 진영군 또 우리 조재민 감독 영화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고 눈발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시고 앞으로 눈발 사랑해 주시고 우리 두 젊은 감독, 젊은 배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